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의 사소한 말과 행동에 상처받고 속상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알고 지낸 세월이 오래되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종종 겪어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차이로 인해 때로는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친구를 사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 실버 프렌즈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MBTI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도 어려운 MBTI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 개선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기로 해요. MBTI는 마이어스 브릭스 유형 지표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중요한 것도 아니니 억지로 머리에 담아두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모두는 각자 다르고 특별하잖아요. MBTI는 그런 다양한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표현해요. 사람은 각자 다르다는 걸 알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파악하고 심도 있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MBTI가 4가지 기준을 통해 다름을 명확하게 표현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각 유형의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장점과 특성을 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더욱 잘 이해하고 함께 협력하여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실버 프렌즈를 위해 제가 설명드릴게요. MBTI는 4가지 지표를 기반으로 성격 유형을 분류한답니다. 각 지표는 서로 대조되는 2가지 성격 특성을 나타내요. 지금부터 그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시고 실버 프렌즈에게 맞는 성향을 하나씩 골라 그 성향의 영어 약자를 기록해보세요. 적어놓으신 4가지 지표의 조합을 통해 자신의 MBTI가 만들어진답니다. 예전에 재미로 한 번쯤 해보았을 성격 테스트 정도로 생각하고 가볍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지표는 외향적인 E와 내향적인 I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주 주최하는 지인이 계시다면 그분은 외향적인 이 성격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은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데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반면 내향적인 I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지인 중에 독서를 좋아하고 친구들과의 만남 후에는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다면 그분은 내향적인 I 성격일 것입니다. 내향적인 분들은 소수에 가까운 친구와의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더 많은 만족을 느끼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표는 감각적인 S와 직관적인 N입니다. 감각적인 S형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는 실버 프렌즈가 있다고 가정해 보아요. 이분은 식물의 성장 과정이나 물주기 방법을 자세히 배우고 실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아갑니다. 감각형은 주변의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능숙합니다. 반면 직관적인 N형 사람들은 미래의 가능성이나 큰 그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같은 정원 가꾸기를 예로 들면 직관적인 N형인 경우 다양한 식물의 조합이나 배치에 대해 상상하며 정원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구상합니다. N 유형은 식물들이 자라면서 어떤 모습이 될지를 상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 능숙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사고적인 T형과 감정적인 F형입니다. 사고적 T형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여행을 계획할 때 사고적 T형의 사람들은 비용,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며 감정보다 이성을 중시합니다. 반면 감정적 F형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같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상황에서 감정적 F형 사람은 친구의 취향과 감정을 중시합니다. 이분은 친구가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어떤 장소에서 행복해하는지를 고려하여 일정을 조정합니다. 사고형과 감정형의 차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고형인 T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고, 감정형 F는 친구의 기분을 고려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지표는 판단형 J와 인식형 P입니다.
판단형 제2의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판단형 제2인 실버 프렌즈는 매주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그에 따라 활동을 조정합니다. 이들은 규칙과 일정에 따라 행동하며 미리 준비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반면 인식형 P인 사람들은 유연하게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인식형 P인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들은 변화에 잘 적응하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을 계획할 때 판단형 J는 미리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필요한 물품을 준비하겠지만 인식형 P는 모임 당일 상황에 따라 메뉴를 바꾸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BTI의 4가지 지표는 우리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을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격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금까지 MBTI의 4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지표 외향적 E와 내향적 I. 둘째 지표 감각적 S와 직관적 N. 셋째 지표 사고적 T와 감정적 F. 넷째 지표 판단적 J와 인식적 P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며 서로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다음 2편에서는 앞에서 조합한 16가지 MBTI 유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6가지 성격 유형은 우리 각자의 성격과 행동 방식을 잘 보여주고 각 유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아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세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실버 프렌즈 여러분, 우리 다음 편에서 꼭 만나요.